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복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채소 같은 생필품을 비축하라, 이런 공지를 발표하니까 이 중국 인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일 밤에 홈페이지에 올 겨울과 내년 봄 채소 등 이 생필품 공급 및 가정 안정에 관한 통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 가정의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일정량의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각 지방 정부의 육류라든지 이런 생필품 비축 규모, 그리고 채소 공급 계획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 안에도 이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가 다시 번지고 있고 식료품 가격까지 폭등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생필품 비축이라는 지시까지 내려오니까 중국인들은 당황하면서 그런 지시를 정부 당국이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런 공지에 대해서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이 관련 고시를 캡처한 화면하고 함께 이를 대만 문제하고 연계시키는 글들이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여기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글들이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샵 대만 전쟁, 여기와 관련된 키워드는 2일 하루만 해도 이 웨이보의 검색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요. 약 1,800만 건 이상이 유통될 정도로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미 한 달 여전에 이 장쑤성과 산둥성 지역 당국이 이 가정 비상용품 권장 목록으로 라면, 생수, 통조림, 햄 등을 사두라, 이렇게 권고한 내용까지 SNS에 올라오면서 이 대만과의 전쟁 소문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겁니다. 이 여파로 일부 도시의 슈퍼마켓에서는 이 생필품을 사려고 하는 패닉바잉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한 웨이보 유저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내 주변 모든 노인들이 슈퍼마켓으로 미친 듯이 물건을 사러 갔다라고 글을 올렸고, 또 홍콩의 명보는 2일 이 산시성의 타위안의 한 슈퍼마켓에 손님이 몰리면서 이 채소 판매대가 텅 비기도 했다, 이런 소식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곧바로 이제 중국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샤오량 상무부의 소비촉진국장은 2일 중국 관영 CCTV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현재 생필품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비축 통지를 발표한 것은 지방정부가 수요를 예측해서 저장 채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지난 여름의 폭우 그리고 저온 현상 같은 영향 때문에 일부 채소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20% 가까이 오를 정도로 폭등을 했습니다. 14억 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식량 위기가 닥치니까 중국 당국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영국 일간 이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중국의 최대 채소 재배지인 쌍둥 지역의 농작물들이 냉이를 입으면서 오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이런 야채 가격이 10월 초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시금치는 킬로그램당 최대 16.67위안, 그러니까 한 3,000원이 됐는데 돼지고기 일부 품목보다 더 비싸졌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여파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 가디언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미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 철저한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심지어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음식 낭비를 줄이자, 이런 잔반 없애기 운동을 펼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중국 당국은 CCTV, 경제일보 같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고시의 원래 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라는 의미라 그러면서 지나친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현재 식료품의 공급량은 충분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야채 비축량도 풀 것이다, 이렇게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당국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비축 지시,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논란은 3일에도 중국이 인터넷을 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등에는 한 C급의 인민무장부 명의로 된 대만 문제가 엄중하다 그러면서 예비역들은 언제든지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퍼지게 되니까 인민무장부는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긴급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국에서 이렇게 비상 상황을 가정한 생필품 비축 공지가 뜬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중국 정부 당국은 악천후로 인해 가지고 식료품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생필품 비축 공지를 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악천후로 인한 식료품 공급 비상이라는 분명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중국 상무부가 이번 공지를 띄우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여론의 소용돌이를 몰고 온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야채 등의 식료품 공급 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TV에 출연한 상무부의 시장 운영 및 소비 촉진사 사장인 주 샤오량도 음식 공급이 당장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한 걸 보면 지금 식료품 공급의 비상 상황이라고 할 정도 위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당국은 왜 이렇게 생필품 비축이라는 긴급 공지를 내렸을까요? 일단 중국의 경제일보는 공지의 의도가 코로나19 제약사안에 따른 봉쇄 조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상 상황에 대한 것을 가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것, 그리고 국가 비상 시스템을 위해서 생필품 비축을 늘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루시 인스티튜트의 강충유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상무부 공지가 이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AF통신은 중국이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 고삐를 점차 조이고 있는 만큼 이 방역 강화를 앞두고 발표한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에 코로나19 발생을 근절시킨다 그러면서 봉쇄와 장기 격리 같은 엄격한 규제를 계속해왔던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앞세우면서 내년 2월 4일 개막하게 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점점 더 강력한 규제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죠. 중국은 최근 2주간에 전체 31개 성시 가운데 절반인 16개 성시에서 코로나가 재발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적 놀이공원인 상하이의 디즈니랜드는 1일에서 2일까지 이틀간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매체는 폐쇄 이틀 전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디즈니랜드를 다녀간 잔 모 씨가 3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중국 방역 당국은 잔 모 씨하고도 직접 접촉도 없었던 1일날 디즈니랜드 안에 있던 3만 4천여 명의 모든 관람객의 퇴장을 중단시키고 전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이날 밤인 늦게 돼서야 디즈니랜드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감금 상태에서 코로나 검사를 강행한 겁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는 디즈니타운 관련 인원 33,863명에 대해서 모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해프닝에 대해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무관용 정책을 실감케 한 최신 사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간 가디언도 3만 4천여 명의 전수조사를 촉발시킨 여성 확진자가 실제 디즈니랜드에 갔었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3일 CCTV 보도를 보면 보통의 나라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일 베이징 관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씩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이징의 차오양구 보건당국은 교사와 학생 전원을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놓고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모든 학생들이 이튿날 새벽에 이 핵산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외부에서 긴급 공수를 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대기해야 됐고 학교 밖에는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또 교육당국은 두 학교 외에도 확진자와 연관된 학교 16곳에 대해서 휴교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다든지 아니면 머문 시설을 폐쇄하고 해당 장소 방문자 전원이 핵산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생필품 비축 공지 간에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과거 중국의 코로나 대응 행태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지린성의 퉁화 시위가 예고 없이 봉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밀접 접촉자들이 확인되니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도시 전체를 봉쇄해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전면 봉쇄를 했으면서 식료품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일간의 봉쇄 동안에 음식 배달은 딱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마늘종 한 단, 무 2개, 당근 3개, 배추 한 포기, 양파 3개, 국수 4봉지가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보면 지금 중국이 왜 전 인민들에게 식료품 비축 공지를 내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는 2월 개막하는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전면 봉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중국은 그간 이 국경 봉쇄와 표적 봉쇄 그리고 장기 격리 같은 감염 제로 전략을 통해서 확진자 수를 비교적 낮게 유지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지역 감염이 급증하고 있죠. 문제는 이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지침 때문에 도시 봉쇄를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식료품을 비축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렇게 올림픽에 목숨을 걸까요? 중국이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목숨을 거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정권의 우수성을 대외에 가시하겠다. 이런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에 비해서 코로나가 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시진핑 특색 사회주의 체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체제 선전용으로 올림픽을 활용하려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시진핑 주석의 3년인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이징 올림픽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 도쿄 올림픽과 대비를 시키면서 중국의 특색 사회주의를 이끄는 시진핑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이벤트로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대외에 가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 억제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른 시일 내에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내 지역 봉쇄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중국 상무부의 식료품 비축 지시가 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